안녕하세요. 골드만 삭설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북쪽에 있던 그 서하라는 나라, 그러니까 몽골의 남서쪽에 있던 서하라는 나라와 그 다음에 이제 서요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하라는 나라는 1038년부터 1227년까지 200년 동안 존속한 중국 북서부에 있던 감수성이죠. 그 다음에 산시성, 에 위치한 티베트의 탕구투족의 왕족이 되겠습니다. 중심 세력은 탁발시이고 불교를 믿으며 이시성의 황제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중국이 중국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이제 몽골 있었고, 몽골 쪽에서 이제 요 나라가 1115년에 이제 거란이 이제 시작이 됐죠. 이쪽에 이제 요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나라하고, 그 당시에 이제 송나라 사이에 연운 16주가 있었죠. 이 연운 16주가 이제 황금의 땅이라고 해서, 북경을 포함한 이쪽에 이제 좋은 땅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그 몽골의, 남서쪽에 서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몽골이라고 칠 경우에 이제 그 남쪽에 중국의 맨 북쪽이 이제, 이쪽에 이제 그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있죠.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이쪽에 이제 감수성이 있고, 감수성 바로 그 동쪽에가 산소성이 있죠. 이 산소성에 이제 그 맨 밑에 그 장안이 있는 거죠. 중국의 수도였던 시안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쯔강을 따라서는 이제 그 여기 충칭이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광저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토본 티베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하는 어떻든 중국의 북쪽에 있던 그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산소성 일대를 지배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 주 민족들은 이게 티베트 토본이 워낙 그 당시에 엄청나게 광대했기 때문에 이쪽계 사람들이 티베트계 탕구투족의 왕족이 되겠습니다. 중심 세력이 탁발시라고 하는 것은 탁발시는 선비족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고대 토요콘이라는 나라도 선비족이 세웠지만은 이쪽에 그 북쪽에,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그 당시에 이쪽에 이제 흉노족이 이제 엄청나게 강했죠. 그 다음에 이제 흉노족이 그 트루크계죠. 그러니까 이쪽에 그 트루크, 저쪽에 카스피의 북쪽하고 흑해 북쪽에서 발원이 된 트루크계 민족이 동쪽으로 넘어와서 몽골 초원과 중앙아시아를 정복을 하면서 800년 동안 이 북방의 유목민족으로서 막강한 세력을 흔드는 것이 흉노족인데, 이 흉노족과 함께 이주를 하면서 더 동쪽으로 이주를 해서 이쪽에 만주 지방과 러시아 지방, 그 다음에 연해주 지방을 살던 적이 이제 선비족이 되겠습니다. 여기 흉노, 여기는 선비족이 있었죠. 이 선비족이 이제 그 당시에 여러 개로 나눠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형부라고 있었죠. 모형부가 이제 내려와서 이쪽에 중국의 이쪽이 그 가장 북동쪽에 있던 요서 지방, 또는 이쪽에 있던 그 허베이 지방, 그 다음에 이제 허난 지방, 이쪽 산동성, 이쪽까지를 지배를 했던 것이, 산동성까지 했던 게 이제 연나라가 되겠습니다. 이 모용씨가, 선비족의 모용씨가 내려와서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선비족의 하나인 탁발씨가 있습니다. 탁발씨가 이제 이쪽에 이제 만주 쪽에 거주를 하겠다 세력을 펼쳐서 이제 중국 쪽으로 내려오면서 이 탁발씨가 이제 중국의 이 북쪽에 통치를 하죠. 이게 이제 북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이 북이라는 나라가 서기 한 380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중국의 56국 시대죠. 한 150년 동안 해서 이제 거의 380년에서 150년이니까 뭐 한 430년, 450년까지 이제 있다가 그 북위가 이제 잘라져서 이제 동이 서위로 나눠지고, 이제 동쪽에 있는 동이는 북제가 되고, 서쪽에 있는 서위는 북주가 되죠. 그래서 북주가 이제 북주에서 나중에 이제 그 북주의 장군이었던 그 양견, 이 사람이 이제 그 수나라를 창건을 하죠. 중국 통일을 하죠. 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양견이 수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또 당나라가 들어서죠. 그 당나라가 들어설 때 당나라를 창건한 사람이 이제 이연. 이 사람도 선비족 출신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 전부 이제, 근데 이제 그 수나라를 북위를 150년 동안 유지를 한 게 탁발씨였고, 그 다음에 이제 수나라와 당나라의 선비족은 또 다른 선비족인 우문씨가 내려와서 북주를 이제 점령을 영위를 하죠. 그래서 이제 모영씨, 탁발씨, 우문씨에서 선비족들이 내려와서 이쪽에 그 북위를 만들고, 탁발씨가 북위를 만들면서 이 탁발씨가 이제 북위와 더불어서 이쪽에 이제 서쪽에는 서하라는 나라를 또 만들고 이쪽을 지배를 하게 돼 있고, 이쪽에 주민들에다가 이런 사람들은 전부 티베트 토본계 사람들이 이쪽에 이제 주민들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이 서하는 불교를 많이 믿었으며 이시성 황제가 있습니다. 비단길 동서교역의 무역으로 세력을 확대를 하면서
하면서 송나라와도 교역을 하고 유목 농경이 결합된 그 지배를 하게 되겠습니다. 서하가 한참 전성기일 때 북쪽으로는 이제 몽골의 이제 고비 사막까지도 지배를 했고 남쪽으로는 난주, 동쪽으로는 이쪽 황하까지, 그다음에 서쪽으로는 이제 그 실크로드의 출발지인 두낭 이쪽에 이제 옥문 여기까지도 이제 그 서하가 많이 이제 영토를 확장해서 지배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38년에 그 선비족의 일족인 탁발시의 이원호라는 사람이 이 서하를 건국을 하게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건국한 이후에 1041년에 서하가 송나라를 공격을 해서 송나라의 군사 13,000명을 전사를 시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떻든 전쟁이 이제 피곤하니까 1044년 3년 전쟁 3년이 지난 만에 송나라와 강화를 맺고 송나라는 군사력으로 서하한테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매년 조공을 바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115년에 드디어 그 북쪽에 있던 거란족의 요나라를 멸망을 시키고 여진족의 금나라가 건국이 되면서 전국 상황이 또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100년이 흐른 1202년이 되면서는 몽골이 세력이 엄청나게 강해지면서 1202년부터 몽골이 6번이나 이 서하를 공격을 하게 됐지만은 서하를 정복하는데 1202년에 성공을 못하게 됩니다. 1207년에 몽골의 침입으로 수도가 함락될 위기에 있어서 서해 황제인 이안전이 항복을 하게 되겠습니다. 몽골의 강압으로 인해서 금나라 싸울 때 몽골이 이제 그 서해 군대를 보내라, 지원을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금나라도 싸우고 송나라도 싸우고 이렇게 하면서 서하의 국력이 급속히 소비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1207년부터 한 거는 징기스칸이 몽골의 6개 부족을 통일을 하고 몽골 제국을 설립한 게 1206년이 되니까 바로 이제 징기스칸이 이제 압력을 가하고 이제 세력을 뻗치기 위해서 서하에 이제 그 협박을 한 거죠. 군대를 참여를 하다 하지만은 1226년에 징기스칸이 이때 이제 그 징기스칸이 1227년에 징기스칸이 죽죠. 근데 죽기 전에 마지막 1226년에 징기스칸이 또한 그 당시에 그 저쪽 서쪽을 그 공격을 했죠. 그래서 서쪽에 이제 호라산 제국을 공격을 할 때 니네들이 좀 우리 참가를 해라, 전쟁에 군대를 좀 보내고 지원을 해라 했는데 서하가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이 뿔딱지가 나가지고 1226년 죽기 1년 전 1227년 죽었으니까 1년 전에 안 되겠다, 다시 또 서하를 점령을 해야 되겠다 해서 서하를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전쟁 중에 징기스칸이 1227년에 죽는데 그 서하와의 전쟁을 하다가 그 다음에 전쟁 중에 다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부상을 당해서 전쟁 중에 죽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서 징기스칸이 죽으면서 하는 말이 서하 사람들은 지독하게도 항복을 안 하기 때문에 서하 사람들을 모두 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이제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1227년에 징기스칸이 죽은 다음에 징기스칸의 막내 아들인 툴루이가 서하를 정복을 하고 서하가 멸망이 되겠습니다. 서하의 마지막 황제인 이현이 몽골군에게 암살을 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요는 무엇이냐? 서요는 이제 요나라가 있었죠. 요나라가 이제 거란이 세운 나라인데 이 요나라가 이제 멸망을 하면서 요나라가 이제 그 만주족이 세운 금나라한테 멸망을 하죠. 요나라는 뭐 100년이나 뭐 120년밖에 없었던 나라고 거란이 세운 나라였는데 이때 요나라가 멸망할 때쯤 됐어. 요나라의 장군이 서쪽으로 도망을 가서 자기의 나라를 세운 것이 서요가 되겠습니다. 이 서요는 1124년부터 1211년까지 몽골로 인해서 멸망할 때까지 100년 동안이나 몽골 초원의 서쪽 나라가 되겠습니다. 요나라가 망하자 요나라의 왕족인 야율 대식이 서쪽으로 도망을 가서 세운 나라가 되겠습니다. 수도는 발라사군이 되겠고 몽골의 나이만족은 몽골 제국, 몽골 전체에 봤을 때 몽골의 서남쪽에 있던 종족들이 나이만족이 되어 있고 이 나이만족이 이제 나중에 오이라트족의 조상이 되겠죠. 근데 오이라트족은 또 이제 중가로 제국의 조상이 되겠죠. 하지만 어떻든 이 당시에 이제 몽골이 한참 세력이 퍼지기 할 때 이때 그 몽골 나이만족의 오하자 쿠출루크 이 사람에 의해서 이 서요가 멸망이 되겠습니까? 요 나라는 이제 완전히 몽골에 멸망을 했다. 서요는 몽골에 멸망했다. 그 전에 있던 그 요나라 거라는 금나라한테 멸망을 했다. 금나라는 이제 여진이 세운 나라.
요 나라는 거란이 세운 나라. 그 다음에 이 금나라를 또 멸망을 시킨 게 몽골이 멸망을 시키죠. 그 다음에 이제 금나라도 멸망을 시키고 이제 송나라도 멸망을 시키고 그래서 그 중국을 다시 통일을 한 것이 몽골족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